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청래당 공식 팟캐스트 그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와! 은폐된 공간에서 지금 커튼이 쳐진 한 2평 공간에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왔어요.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 안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인영? 네. 닉네임은? 새아이입니다. 새아이. 그 딸 쌍둥이와 네. 아들 하나. 네. 이번에 초딩 입학한. 네, 맞습니다. 호연이 엄마. 맞습니다. 저는 새아이보다 사실 호연이 엄마로 더 카페에서 알아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호연이가 내가 봤을 때 호연지기가 클 것 같아. 아, 이름의 뜻이 호연지기의 호연이랑 딱 맞는 그래? 것 같아요. 근데 호연이가 지금 8살 초딩 1학년 막 입학했는데 애가 굉장히 명석해요. 감사합니다. 중국말로 헌종민. 잘 몰라서. 총명해요. 매우 총명. 똑똑해. 그러니까 얘가 보통 아이하고 좀 달라. 예, 12시가 됐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아, 평소에는 정말 바른 생활이어서 8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거든요. 네. 그래서 소망 씨가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8시에 자는 아이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보통 아이들이 밖에 나오면 보채고 집에 가자고 그러는데 이 엄마가 아이한테 보채고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어떻게 다 이렇게 됐어? 아니, 호연이가 청래당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고 있으면 되게 즐겁다고. 아니, 원래 이렇게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되게 좀 신기한 느낌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용돈 줬는데 그걸 못 썼어요. 돼지저금통에 바로 밥 주더라고요. 아, 돼지저금통에? 네, 아직 돈 개념이 없어서 일단 돈이 생기면 다 저금통에 넣어서 이렇게 통장에다가 저금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한테 네. 애를 항상 데리고 다니고 용돈을 받으면 이거는 다 엄마 거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세요. 아, 근데 또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돼지저금통에 따로 넣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주질 않아요. 새아이 키우느라고. 네. 더군다나 쌍둥이. 네. 쌍둥이는 몇 학년이에요? 지금 3학년 올라갔어요. 3학년 올라갔어요? 2살 터울이구나? 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아, 그래도 다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들 예쁘다고 해주셔서 그래도 즐겁게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예뻐요. 감사해요. 자, 그리고 우리 소망씨. 네. 20대 대변인. 안녕하세요. 20대 대변인 김소망입니다. 또 나왔어. 김소망씨는 스타가 됐어. 네. 파파이스에도 나오고, 딴지일보 다. 페북, 트위터 싹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신기했어. 국민경선 선거인단. 네. 몇 명 했어요? 107명 마무리했습니다. 107명? 네. 한 명 더 하지. 108번네. 아, 그러니까. 네. 행운의 또 7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107명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그냥 다 연락했어요. 전화로는 따로 못했고, 네. 거의 카톡이나 이제 한두 명 해서 전화하고 대부분 카톡으로 했는데 다 제 마음과 같은지 많이 도와주셨어요. 길거리 나가진 않았어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홍대 입구나 명동 가면 네. 금방 많이 할 텐데. 2차 때는 한번 해보도록. 2차 때는? 네. 말 꺼내서 큰일 났어요. 세아님이랑 같이 가는 걸로. 아니 1차 때는 이제 지인들 했으니까 네. 2차 때는 거리로 나가. 네, 그래봐야겠어요. 거리로 이제 나가서? 할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까 거리로 나가야죠. 나가서 100명? 100명. 네. 하루 하면 100명 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쭉. 청래당 그래서 지금 선거인단 신청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50명도 하고 네. 소망이처럼 107명도 하고 그랬는데 취합을 하라 그랬더니 170명밖에 안 갖고 왔어. 이게 있더구만요. 그거 하면 이제 전화번호도 노출되고. 맞아요. 그걸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당에 들어온 이게 신상 정보도 한 번 쓰고 폐기 처분하거든요. 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 김소망이 107명을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했는지 네. 이제 인증번호를 다 땄지만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각 캠프에서 모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동향도 파악하고 흐름 이런 것도 분석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내 전화번호를 왜 남한테 주냐 이래서 맞아요. 신청을 접수를 시켰는데 그 수가 어떤 사람이 했는지 파악하기가 더 어렵네. 맞아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미안해하고 괜히 개인정보 팔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전화번호는 만천인이 천하에서 다 알아. 이번에 세종시 갔는데도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어요. 오. 네. 역시. 010-5449-2339. 우리 벙커 때도 내가 우리 1차 번개할 때 그때도 공개했잖아요. 네. 이 번호를 아셨으니까 나 신청했다. 그리고 인증번호는 이렇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냥 오, 좋아. 저한테 네. 알려주시면 왜냐하면 김소마한테 알려주는 것이 지금 찝찝하다. 그쵸. 새아이 엄마한테 알려주는 게 찝찝하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저 이렇게 했어요.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름하고 네. 문자로 오면 전화번호는 이제 아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인증번호. 이거 하면은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은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게 분명히 있지만 내가 신청한 사람들은 내 뜻과 달리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보이스피싱하는 중국에 뭐 팔아넘기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449-2339. 우리 청래당 당원들께서는 저 신청했어요. 그리고 이름은 누굽니다. 지역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증번호 남겨주시면 그걸 등록해서 하여튼 기묘하게 잘 쓰겠습니다.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처음 보는 멀쩡한 총각이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절규인 인샬라라고 합니다. 절규인? 네. 지금 몇 살이에요? 올해 43살입니다. 그래? 되게 동안이신. 청래당이 동안에 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새아이 엄마는 지금 30대고 네. 20대. 네, 저는 노안. 김소망은 20대. 인샬라는 40대 이렇게 됐네요. 근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예, 아직 안 갔습니다. 안 간 거야, 못 간 거야? 못 간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친구가 누구냐면 대한문에서 우리 한때 모인 적 있잖아요. 초창기에. 그때 음란 변태당 깃발 들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잘못 전달되면 안 되는데, 은변당 깃발은 제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저는 덜덜덜이라고, 디귿자 3개 있는 그 깃발, 이중대라고 써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맞다. 이중대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네. 음란변태당 깃발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데 사실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은변당? 특히, 여자분들이 엄청 하고 같이 사진 찍고 가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이제 민둥수석. 그다음에 애묘당 뭐 이렇게 다. 애묘. 애묘당 이번에 깃발이 되게 종류가 다양해서.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깃발 다 제작한 친구가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고 그 애묘당 활동 열심히 하는 친구라 그 친구가 만든 거라서 애묘당 깃발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재미삼아 만든 게 없잖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샬라는 딴지일보 딴게이죠? 네, 맞습니다. 자유 게시판 이용자. 근데 요즘 이렇게 내가 지역 강연 가보면 예. 꼭 딴게이가 있어. 세종시 강연 갔다 왔잖아요.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한 200여 분 넘게 모여서 진짜 많이 오셨어요. 했는데 이제 문펜에서 초청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펜 아닌 분들도 물론 많았겠지. 근데 문펜이 이제 초청해서 온 건데 그날 그 현장에서 1811 1000번, 1811 1004, 1004번 일단 누르시라. 그리고 이제 끝이라. 왜냐하면 지금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강연 중에. 그리고 여기 이제 찍혀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이걸로 등록하시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멋지세요. 멋지십니다. 근데 거기에 딴 계기가 많이 있더라고. 뒤풀이를 갔는데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뒤풀이 갔는데 한 30명 정도 모였나? 근데
저 총재님 저 딴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청래당도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래당 가입하신 분이 3분 계시더구만. 너무 적은데요. 그래서 나비 작가님도 나비 작가님은 강연만 듣고 가셨고, 그래서 즉석에서 청래당 세종시 지역위원장을 임명했어요. 맞아 본 것 같아요. 카페에서 글. 옥경미 네네. 위원장. 네. 네. 그래서 저한테 문자도 왔어. 문자도 와서 앞으로 활동을 잘 하겠다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한번 여기 출연을 시켜야 되겠어. 오 좋은데요. 응? 옥경미. 저한테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의원님, 오늘 정청래를 지키는 사람들 세종 지역 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9일 날은 모임도 가질 예정입니다. 밴드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정청래를 지키는 사람들 세종 네이버 밴드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왔어. 우와, 행동력이 정말 최고신데요. 네. 그리고 디플하다 보니까 그날 처음 네. 강연장에서 정청래라는 이름을 알았고, 네. 정청래라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전혀 몰랐던 사람이 2분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 강연장에는 어떻게 오셨을까요? 초청으로. 초청으로 왔는데 디프리까지 왔더라고. 그래서 와서 듣고 보니, 강연을 듣고 보니 급 호감 수직 상승.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 팬이 되겠다고. 그래서 청래당 2분. 가입하셨나요? 이제 가입하겠지 이제. 확인하셔야죠. 빨리 하세요. 옥경미 위원장은 그 2분 즉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청래당 청래시대 듣고 우리 인샬라 있잖아요. 네. 요즘 딴지일보 게시판이 네. 조금 이상해졌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끼리 쓰는 말로 분탕종자? 네. 예,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서로 보기 싫으니까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굳이 어떤 단체 이름을 거론하긴 그런데 또 모 후보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좀 심하게 이렇게 그 키보드 워리어즈를 좀 많이 하셔서 뭐 후보 뭐 후보야. 이재명 지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했지. 다 아는 걸 가지고 그래. 그냥 하여튼 송가역 쪽에 있는 뭐 이쪽 사람들 욕을 그렇게 먹어도 열심히 또 나름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하긴 뭐한데 이제 그게 뭐 마타도어라고 하죠. 이제 좀 그런 게 심해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보기 싫어서 좀 그러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 딴지 게시판도 강력한 독재자가 있어야 돼. 총재 같은. 우리 청래당은 내가 다 썼잖아요. 네. 청래당 총재 포고령 3호. 맞죠. 누구를 다 지지할 수 있다. 네. 욕설하지 마라. 상대방 비방하지 마라. 네. 그리고 내가 지지한 후보를 올리는 건 자유다. 그러나 여기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절대 다수다. 그건 알고 올려라. 나 또한 그러하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그 딴지일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SLR 클럽이라는 데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지켜본 결과 자정 기능이 있어요. 자정 기능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려 근데.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 뭐 기대도 하고. 청래당 게시판은 바로바로 내가 진압해. 네. 뭐 분탕이 있거나 욕설이 있거나 좀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바로 개입해. 하지 마. 하지 마! 자중하시오 막 이러고. 그렇지. 근데 청래당 당원들은 착하더라고. 네. 내가 한마디 하면 그래도 그 실치만 따라주고 뭐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 총재님을 보고 왔는데 말을 잘 들어야죠. 그럼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글을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있지만 참아야 돼. 포용력을 갖고. 왜냐면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오해 소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 웃자고 한 말을 죽자고 덤비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 맞아. 왜냐면 대면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게시판에서는 특히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죠. 인샬라는 인터넷판에서 몇 년 놀았어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게시판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대 후반 이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응답하라 1994 뭐 그 세대예요. 75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던 거를 젊은 시절부터 겪으면서 인터넷을 해왔기 때문에 뭐 나훈우
뭐 하이텔 이런 시절부터 계속 온라인상에서 눈팅을 오래 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뭐 마음 먹은 바가 있고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어서 열심히 활동 나가는데. 안 하는 게 지금 자랑이라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하지만 저는 일단 행동력이 저는 글 뭐 이런 거 안 해요. 실천해서 길거리를 나가서 가투를 하지. 멋있어요. 역시. 근데 청래당을 위해서 한 활동이 뭐야? 저는 사실 청래당 깃발 보고 그 밑으로 가고 싶지만, 사실 제가 이중대 깃발 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청래당 깃발 밑으로 가면 한 사람이지만, 이중대 깃발을 들고 나가면 한 20-30명씩 데리고 다니거든요, 최소한. 그럼 거리에 나올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재밌는 깃발들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그러면 정치적인 앞으로 색깔 이런 게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게 효과적이거든요. 많은 청래당 사람들이 거리에. 총재로서 네.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청래당 깃발 네. 뒤에 서서 오세요. 20m 떨어져서 이중되니까. 근데 저희 또 본 깃발이 있어요. 본부 중대 깃발. 또 그것도 같이 다녀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딴지일보 자유기 게시판 이용자들이 모여서 그 덜덜덜 깃발을 들고 다니는데, 딴지일보 내에 이제 여러 가지 클럽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노란 리본 공작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뉴스온 세월호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 통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천막을 하나 또 장만을 했어요. 그 노란 천막을 장만을 해서 거기에 항상 모여서 뉴스온 세월호라고 그 세월호 소식을 좀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홍보도 좀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집회 시작하기 전에는 그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집회가 시작되면 천막을 걷고 거기서 이제 모여갖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래당에 합류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거기서 무슨 어떤 직함이라든가 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재미로 깃발 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래당을 쫓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야 지금? 아닙니다. 독재장인데. 그거보다도 이제 좀 더 효과적인 그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총재님 뜻에 더 부합하는 활동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강퇴당하게 생겼어. 우리는 무조건 복종이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복종. 네? 하여튼 뭐 근데 직업이 뭐예요? 저는 기계 설계하는 엔지니어입니다. 15년 차고요. 15년 중에 이제 3년은 그 MB 정권 때 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호주로 도망갔다가 다시 귀국한 지가 한 4-5년 됐어요. 왜 돌아오셨어요? 지난 대선 직전에 정권이 바뀔 줄 알고 들어왔죠. 안 바뀌었어요. 저도 바뀔 줄 알았어요. 그 딴지 게시판에 지금 베스트글 1위가 누군지 알아요? 총재님. 나야. 지금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건데 네. 추천 142. 그리고 뭐야 이거 몇 명이 봤냐면 이렇게 하면 꼭 안 열려 잘. 맞아요. 하려고 하면. 5,021명.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게시판이 좀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요새. 예전에는 베스트글 그 1등을 하면 보통 15,000, 2만 이렇게 읽고 추천도 200 이 정도 됐었거든. 근데 지금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꼴이야, 이게 지금. 그 조회수나 추천수보다도 그 리젠율이라 그러잖아요. 글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속도가 내가 읽는 속도를 쫓아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딴지일보 게시판이. 그게 이제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좀 할 일이 없어서 종일 그 딴지일보 게시판을 보고 월급 도둑질을 하는데, 요즘은 제가 읽는 속도가 더 빨라요. 좀 그 문제가 심각하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봐. 후방주의 좀 많이 읽지? 그게 주목적이죠. 무슨 얘기인지 소망이는 모를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좀 모르는 게 좋아요. 그냥. 네. 아직 맑아서. 네, 그래요? 우리 EJ 끝나고 기념으로 이 작가 괌사이판 여행 전문사 투어 2부를 통해서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간다고. 네. 이 작가가 가서 돈 따갖고 왔는지 모르겠네. 그때 카지노도 들린다고. 거기는 한 번도 안 잃는데. 오.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 와가지고 돈 따가지고 우리 술 사줬어. 좋아.
오늘도 우리 뒤풀이 따뜻합니다. 또 따뜻합니다. 오늘 우리 그 청래당 뒤풀이 할 때 기부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메기철 안구진 우리 당원 안구진 과메기인데 여기서 뭐 대게도 한다고 그러던데? 오, 네. 대게는 되게 비싸. 웬만하면 못 먹어. 그래서 그 우리 있잖아 며칠 전에 그 김예한하고 네. 분명히 가다가 우리 먹었거든요. 되게. 아니 되게 앞을 지나갔어. 삼겹살집에서. 우리 김예한 국장이 땅을 팔았대. 그래서 자기가 삼겹살 고기를 사겠다 했더니 겨우 삼겹살 사더라고. 근데 대게 앞을 딱 지나갔어. 네. 지나갔는데 송경진이 대게 먹으면 안 돼. 되게 비싸. 그래가지고 삼겹살 그냥 먹고 왔어요. 몇 우리 사무실들. 인분 드셨어요? 별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게를 못 먹었어요. 아쉽네요. 우리 지역 사무실 밑에 좀만 오면 네. 대게집이 있거든. 근데 거기 첫날 있잖아. 오픈할 때 내가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 그 사장이 엄청 나 팬이라는 거야. 네. 그러면서 꼭 오시라고. 네네. 근데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대. 그래서 비싸서 못 가고 있어요. 네. 안구진 우리 당원이 하는 과메기 광고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샬라 나오니까 이야기가 좀 풍부해. 덜덜덜부터 음란당까지. 네. 자, 우리의 고정 코너죠. 청래에게 물어봐. 청래에게 물어봐. 누구부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에 그 팟캐스트에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다 국회의사당을 방문을 하게 하셨다고 네.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게 요새 아이들이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수업이라던가 그런 어떤 거 보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느냐에도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거,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을 단순히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사결정 참여하는 그 과정들을 아이들이 많이 보고 접하고 자신들도 참여를 해봤을 때 그런 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사회가 특히 교육 사회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원님이 계시는 마포구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지방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구의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그 참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거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권 사실 교체하고는 네. 아무 상관없이 지금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도 그런 정치적 의사를 말씀하시기가 어렵고 그런 데를 견학 가는 것도 사실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방식을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아와요. 그래서 아이 20명, 엄마 20명, 그럼 버스 한 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9시 한 40분까지 국회의사당에 오면 10시에 헌정기념관을 가요. 헌정기념관을 가면 이게 관람 코스가 있어요. 국회의사당 옆에. 그래서 거기 갔다가 11시쯤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으로 와요. 그러면 그때 제가 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1시간 좀 넘게 견학을 내가 시키는데 코스는 이제 본회의장 방청석에 가면 본회의장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 역사 이런 걸 또 해설사가 있어요. 한 15분 정도 해설을 하고 내가 이제 그 아이들과 엄마들을 인솔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로 가요. 상임위실로. 그러면 아이들을 국회의원석에 다 앉혀.
근데 위원장석에 앉고 엄마는 장관석에 앉고. 그래서 거기서 짤막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을 상대로 안건을 받아. 그러면 이번 소풍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바다로 가요, 산으로 가요, 뭐 어디 교회로 가요, 뭐 이런 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를 추려가지고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발표를 명명하게 해. 그다음 표결을 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내가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 당대표실 텔레비 맨날 나오는데 거기를 가고 그다음에 국회 정론관 거기서 잠깐 데리고 가요. 그럼 이제 가다 보면 점심시간이 돼. 12시. 네. 그럼 기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내가 아는 기자를 딱 불러. 예를 들면 KBS다. 뭐 어디다. 그러면 잠깐 불러가지고 우리 마포에서 아이들이 왔다. 그래서 인사 좀 해라. 그러면 저는 KBS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러면 그 친구도 이제 텔레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나중에 보면 봤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제 우리 마포 우리 13개 초등학교거든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해요. 그래서 되게 한 학교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되면 엄마들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국회의원도 좋은 거예요. 엄마들 알게 되고 아이들도 또 팬이 되고. 그래서 그때 내가 2004년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에 있던 애들이 지금 유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도 해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책상에다 붙여놓고 있대. 그럼 정청래 아저씨 나왔다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선거 때 그 중에 몇 명 아이들이 자기 반 아이들한테 다니면서 정청래 아저씨 이번에 또 찍어달라고. 엄마한테 가서 꼭 막 말해. 막 이렇게 지들끼리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컷오프 됐어. 그래서 그거는 뭐 새누리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떠나서 그 지역에 학교 엄마들이 이렇게 조직을 해서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면 그건 다 해줘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1시간 막 이렇게 안내하고 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쵸, 힘들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가야 상임위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면 안 열려요. 그래서 그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통해서 언제 가면 뭐 자기 지역구 의원이 인사하는 것도 좋으니까 엄마들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그거지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만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고학년 되면 사회 시간에 정치 의결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아이들이 좀 현장을 한 번쯤은 보는 것, 왜냐하면 뉴스에서 보는 거는 사실 일부분만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부분들이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게, 그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게 됐던 게 제가 그 카페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지난 총선 때 EBS에서 지식 채널 2 해서 5분 정도 채널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미국 아이들은 5살 때부터 모의 투표를 하고 스웨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책에 관한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되게 했던 말 중에 투표를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무를 포기하는 거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우리나라의 20대, 30대가 투표율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거를 사실 모르잖아요. 투표하는 날은 학교가 쉬는 날이고 그날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쉬시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 학부모 회장들 뭐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은 방학 때 오는 거고 네. 학교 중에 오려면 선생님이 인수를 해서 와야 돼요. 현장 체험학습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근데 많지는 않아. 근데 그런 이유가 어쨌든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 소속이잖아. 네. 선생님들이 그래서 좀 꺼려해요. 마치 그 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까봐. 그래서 그건 좀 꺼려하는데 저는 뭐 관계없이 학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국 사회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런
독재 정권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까지 왔다고 사실은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좀 밝은 정치?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동네가 어디야 거기 사는 데가? 저는 용산구에 살고 있습니다. 용산구면 진영 의원이네? 네, 진영 의원이세요. 진영 의원 만난 적 있어요? 네, 진영 의원님이 좋으신 분이야? 네, 새누리당 때부터도 저희 용산구에서는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상관없이 이렇게 당선이 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 진영 의원은 새누리당 있다 우리 당으로 오셨지만 새누리당 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래요? 안전행정위원회 내 간사고 위원장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빠지고 유럽 출장을 둘이 갔어요. 10박으로. 그래서 둘이 다녔어. 새누리당이 빠져가지고 뭐 바쁘다고 못 와가지고. 그래서 둘이 다니면서 10일간 유럽 여행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진영 의원한테 그때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용준 전 헌재 소장이 이제 위원장인데 이분은 이제 좀 노인 양반이 그래서 실제로 진영 위원장이 실세였거든. 그래서 진영 의원 전화만 받았대 박근혜. 그러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됐거든. 그래서 공약 가지고 이제 둘이 갈등을 빚다가 장관을 때려치고 나왔어. 그 다음부터 진영은 완전 찍힌 거야. 네. 그쵸, 그때 상황. 그래서 총선 때 공천도 못 받았어. 뒤끝 장렬. 그쵸.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우리 당에 오셨는데 하여튼 뭐 저랑은 아주 막역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해요. 왜냐면 원래 그분이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대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장 나왔을 땐가 본인이 가서 후원금도 냈대요. 지역 사무실 가서. 그래서 원래는 우리 쪽 성향이 짙은데 이해창 총재 처음에 나왔을 때 김대중 할 때 그때 부탁을 받고 스카우트 돼가지고 자기가 그쪽에 이제 가게 됐던 거지. 단호하게 거절했어야죠. 그렇지. 네. 그분이 이제 판사였나 그랬을 거예요. 진영 의원이. 그러면서 자기는 노 대통령 그때 자기가 가서 이렇게 후원도 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만 물어봐요. 딴 사람들 물어봐야 되니까. 자 인샬라. 예.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 또 준비성이 있게 또 이렇게. 난 준비성이 없어. 우리 또 총재님 양력 중에 네. 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 석사, 네. 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을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는 우리에서 오는 통일, 통일을 해야 된다고 계속 교육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거치면서 햇볕 정책 이래서 통일에 대한 접근 방법까지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 생각을 해보면 통일이 된 이후에 과연 평화통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듯이 사인할 거 아니에요. 1국이체제로 하든 1국일체제로 하든 누군가는 사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 정권에 가장 높은 사람이 사인할 거면 그 사람은 통일의 주인공이 될 건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고 저쪽은 우리랑 이념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구도 나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통일되면 어떡하지? 그냥 이런 생각이에요. 또 지금 탈북자들이 이렇게 북한 인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요덕이라든가 이런데 정치범으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통일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가장 확률이 큰 거는 1국 2체제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1국 2체제일 경우에 통일이 되자마자 그 사람들을 풀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히 고민되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다음 세대가 돼서 통일이 되더라도 갈수록 이 어떤 이념적인 거리감은 커질 거고 이게 고착화되면 맨날 말로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게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고 나이가 40이 돼서도 통일은 해야지. 근데 통일되면 어떻게 되지 이 나라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총재님 뵈면 항상 이걸 한 번쯤은 물어보고
그러니까 실제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걸 생각하는 정치인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나는 생각하지. 총재님이시니까. 근데 우리 이제 청래당 네. 1차 번개 때 제가 통일 강의 했었잖아요. 네. 45분간. 그때 안 들었지? 예, 못 들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다들 얘기하시면 통일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주시니까. 이런 질문은 저 모처럼 듣는 건데, 통일국가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떠나서, 이제 그런, 대체로 그런 모습을 띠겠죠. 또 일민족, 다국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민족은 같은데 국가가 여러 개 이렇게 찢어져 있고. 그래서 일민족, 다국가, 다체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냉정하게 보면 유엔에 동시가입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북한, 남한 이렇게 부르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부르는 거고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남조선, 북조선이에요. 그리고 유엔의 관점에서 보면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용어도 달라요. 근데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고 그리고 북한은 DPRK. 디모크래틱 피플 리퍼블릭 DPR 그렇지 코리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호도 다 달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갈 때 입국이라고 하잖아요. 입경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가면은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해요. 북한 남한 이렇게 부르지 말고 북측 남측 이렇게 부르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게 서로에게 상처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가 맞겠죠. 그런데 그것은 당장 힘들어. 그래서 일민족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 국가잖아요. 이 체제잖아요. 그래서 양 체제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속에서 남북 교류, 화해, 협력 이걸 하자라는 게 지금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 그것도 엄청 후퇴를 했지. 그래서 갈 길이 멀어요. 근데 통일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을 통일로 봐야 될 것이냐.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가 됐을 때 통일이라고 할 거냐. 아니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교류하면서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 순간을 통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일국가 일체제로 완성이 됐을 때 통일로 봐야 될 거냐. 통일의 순간을 어디로 볼 것인가 이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그런 관점보다는 통합의 관점에서 통합을 잘 이루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정도 되면 통일이다. 라고 말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목표를 설정해놓고 간다 하더라도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 방안을 놓고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 용공 시비에 휘말렸어요. 북한은 고려연방제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3단계 통일 방안 이렇게 이제 목소리 자꾸 왜 이래 그랬는데 저는 어떤 통일 모양이고 어떤 통일 모델로 갈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면 그걸로 밤을 새요.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의 위협을 낮추고 닫혔던 문을 열고 금강산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시키고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따뜻하게 악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나 북한이나 해야 될 정권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됐어요 답이? 조금 아쉽긴 한데 왜냐하면 뻔하거든 그건. 사실은 우리가 삼국시대도 있었지만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완벽한 통일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베트남 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어거지로 막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쟁을 한다면
실제로 목표가 통일인데 통일을 가기도 전에 다 죽어. 그래서 무력 통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평화 통일로 가야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통일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잡혀가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민주정부가 수립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되는 이유인데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이혼을 했어요. 다시 재혼을 하려면 서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혼할 당시에 그 안 좋았던 모습 가지고 계속 그거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재결합이 되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재결합을 하려면 재결합의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뭔가 서로 이렇게 교집합을 찾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서로 노력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하나는 사실은 저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19살 때 그러니까 고3 때 저 현장 실습이라고 나가서 이제 현장에서 그 용접사 보조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좋으신 그 직장 상사를 만나서 뭐 어렵지만 뭐 전문대도 나오고 이래서 이제 점점점 발전하고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돼서 지금까지 한 직장에 있게 됐는데 사실 제가 19살에 그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가장 고민됐던 게 뭐냐면 이건 되게 내가 생각해도 불합리하고 법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예. 뭐 나는 현장 생산직 근로자니까 8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그리고 8시간 일했으면 8시간만큼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도 많았고 그 시절에 한 90년대 초반 이때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왜 학교에서 내가 취직을 하면 회사에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부당한 거니까 네가 따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왜 안 가르쳐 주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 시절에. 근데 그나마 직장의 위에 분들이 네가 그런 꼴 보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로 가라. 이게 대안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근로자로 노동자로 살더라도 억울하지 않고 억울하더라도 억울하면 출세해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야 억울하면 따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참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뭐 의원님께서 혹시나 국회에 있으실 때 국회에 어차피 전 다시 가실 거라고 믿고 가시면 그런 것 관련해서 뭐 교육법을 개정한다거나 그런 쪽에 좀 하실 생각 없으신지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질문의 핵심이 뭐야 근데? 핵심은 그거죠. 최소한 실업계 고등학교가 됐든 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든 애들이 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나름대로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정도는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 교과 체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집어넣는 것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이제 그 교과과정 커리큘럼의 문제인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면서 외쳤던 말이 뭐냐면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라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야.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이 상당히 세요. 그리고 해고는 거의 다 부당해고 불법해고야. 노동법이 우리가 사실상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노동법만 제대로 지키면 실제로 각 생산 현장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이런 게 또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이유가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거든.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고 그리고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희생당하고 이런 일이 없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학교 되면 그 자율 뭐 선택학습 뭐 이런 거 그 진로를 선택하는 뭐 이렇게 선택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프랑스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고용근로법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법이라던가 업장에서 그런 걸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자율 진로 선택 뭐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교육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교과 커리큘럼에 노동법을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뭐 전교조가 뭐 한다 그러면 무슨 뭐 이념 교육이다, 빨갱이 교육이다 하는데 실제로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샬라를 통해서 커리큘럼에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내가 처음 들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던 주제.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거, 이런 모임에 나오면 항상 주장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뭐, 제가 욕은 하지만 이재명 시장도 그런 정책 비슷한 거를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재명 시장 욕하지 마. 왜 욕을 해? 아니, 뭐 이게 딴당 욕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네. 하여튼 그렇긴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거죠. 커리큘럼에 꼭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고, 그 다음에 세대가 바뀌는데 30년이 걸리는데, 누구는 경영자가 될 거고, 누구는 근로자가 될 건데, 그럴 때, 경영자들이 먼저 근로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려서부터 교육에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정치 경제 과목 안에 네. 그런 교육을 네. 좀 했으면 좋겠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 대부분이 다 대기업에 다니고 노조가 있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네. 1인 사업장도 많고.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한 얘기해서 짧게 그냥 한 줄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밖에서 촛불 들고 정치 권력을 바꾸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 민주화거든. 근데 이제 공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잘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꾹꾹 참으면서, 그냥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그 생산 현장에서의 민주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상상해 보세요. 삼성전자 회장을 그 노동자들이, 주주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 온라인 투표로. 그러면 얼마나 투명 경영이 되겠어요. 족벌 세습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경제 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해, 지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국회의원 간다고 누가 지나간다고 90도로 막 인사하고 한 사람 없잖아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지나가면 있잖아요. 막 다 인사하고 경찰서장 나와서 막 90도로 인사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그만 무서웠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정치 민주화가 된 거야. 그런 것처럼 공장 밖은 민주화가 많이 됐고 공장 안에서도 이제 민주화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다. 이렇게 나는 주장해요. 이런 주장 처음 들어봤죠? 네. 원래 공장 밖 민주주의, 공장 안 민주주의가 학술 용어예요. 네. 자, 그러면 김소망 총리 얘기 물어봐. 네. 거침없이 정청래 그 책에 보면 트위터 20선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서 보면은 나도 착하게 살고 싶다 이런 글이 있어요. 네. 착하기는 쉽다. 그러나 정의롭기는 어렵다. 나도 쉬운 길, 편한 길, 착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정의로운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이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란 무엇인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게 딱 2년 전 3월 7일 날 올린 글이었어요. 그 세월호 단식 사진 함께.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른 것이죠. 네. 바를 정이야, 바를 정. 예, 그리고 옳을 의. 그러니까 바르고 옳은 일이죠. 근데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일이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네.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 맞아. 인샬라하고 나하고 양복을 사러 갔어. 네. 취향이 달라. 저기는 쥐색 양복이 좋다고 그러고 나는 감색 양복이 좋다고. 그건 틀린 게 아니거든. 다른 거든. 그건 존중받아야 되는 거야. 다른 것은. 그러나 틀린 것은 그것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틀렸다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너 또 지적질이냐? 이러면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하게 되고 참게 돼. 그리고 달달한 얘기만 하게 돼. 그러다 보면 뭔가 각이 안 서고 선이 흐려져. 특히 정치권에서 그런 게 많아요.
특히 같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야. 아, 당대표가 잘못하고 있어. 근데 그냥 에이, 내가 이거 얘기하면 나를 싫어하겠지? 내가 이거 얘기하면 나만 괴롭지? 나만 또 왕따 되겠지? 그리고 대부분 참아요. 그래서 제가 초선 때 진짜 선배 의원이 저를 보자고 그랬어요. 정 의원이 말하는 것은 다 옳아. 근데 너무 옳은 말을 하는데 너무 자주 해. 그래서 불편해,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네 말이야, 배지 오래 달려면 하고 싶은 얘기는 참고 안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그러는 게 좋아. 그래서 지금의 정치판이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그래서 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힘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가서 힘이 생기는 거고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뽑아준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국회의원과 정청래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개인이 아니잖아, 그건. 그래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의 도구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러면 국민을 대변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싫어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 모난들이 정받는다고 모진 풍파를 겪게 돼요. 그래서 나랑 국회 입사 동기인 사람들은 순탄하게 사선 하고 있는 나는 지금 재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뭐 의정활동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역구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그냥 남들 고개 숙일 때 같이 고개 숙이고 있었으면 지금도 사선해요. 그쵸. 근데 고개를 들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고치자고 악쓰고 하다 보니까 그냥 불편한 거예요. 저를 불편해하는 것을 알겠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나한테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한다면 그 길을 가겠다. 진짜. 그래서 청래당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초선 국회의원 됐을 때 내가 어떤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하고 세 가지를 다짐했어요. 첫 번째, 균형 감각이라는 미명 아래 옳고 그름 사이에서 결코 좌고 우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 국회의원 같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 어렵다 진짜. 그 첫 번째는 올곧은 모습으로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거고 뒷부분에 국회의원 같지 않은 국회의원은 기존의 나쁜 이미지의 국회의원. 목에 힘주고 느끼하고 뒷짐지고 팔자걸음 느릿느릿 걷고 사람들 무시하고 보좌관한테 가방 들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진짜 내 차 있잖아. 우리 보좌관들이 막 문 열어주고 그러면 막 짜증나. 나도 손이 있다고. 왜 문을 열어주고 난리야 이거. 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해 그런 거. 나는 그런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을 이렇게 따르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 보면 자기 핸드폰이 있어. 보좌관 같이 가다가 전화 오면 보좌관한테 줘요. 받으라고. 의원님 지금 굉장히 바쁘십니다. 차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지 핸드폰은 지가 받아야지. 나 진짜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진짜 진짜 싫어해.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에요. 아직 세 번째 말씀 안 하셨는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선거 때 한 달 동안만 유권자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3년 11개월 동안은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지 말고 4년 내내 선거운동하는 마음으로 국민과 유권자를 상전으로 섬기자. 이제 이게 세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초선 국회의원 되고 나서 내 홈페이지에 썼어요. 나는 이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정청래의 국회의원 행동 강령. 이렇게
써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하고는 좀 친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있잖아요. 1대1로 만나면 좀 저처럼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1대1로 만나면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민주정편에서 이상민 의원이라고 네, 너무 했잖아. 재밌게 봤어요. 진짜 친하잖아, 되게. 죽는 줄 알아서 너무 웃겨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소망이 읽은 그거에 거침없이 정청 내에 사실은 책 제목으로 네. 손혜원 의원이 그거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일하는 소감에 맞는다. 나는 왜 욕먹을 일을 자초하는가. 뭐 그거 있잖아. 네. 그걸로 책 제목으로 하라고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지. 펜션 광고 그리고 선거인단 신청은 이제 마감을 1차는 했습니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근데 헌재에서 선고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원래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이상해 지금. 네. 그래서 2차 때 여러분 또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140만 됐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 추세대로라면 200만 원 넘을 것 같습니다. 김소망. 네. 우리의 소망은 정봉개최. 네. 맞습니다. 명동으로 나갈까요? 2차 때? 명동이나 홍대? 한번 나가보죠. 같이 나가보는 걸로. 있잖아, 좀 요란하게 하고 나가. 꽃갈모자 쓰고 막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요. 그리고, 저 인샬라 있잖아, 끌고 나가. 그래서 사실 돌아다니면서 받아보려고 그 당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 지역 거기. 근데 그 종이는 아예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접수하는 그 종이는 거기 가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처음에 못 나간 거예요, 밖에. 아니, 근데 가서 어떻게 네. 하냐면, 네. 전화를 빼서, 지나간 사람. 그리고 눌러줘. 그리고 상담원이 부르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럼 되잖아. 그래. 핸드폰을 빼서. 네. 그리고 막 도망가. 그럼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딱 서가지고, 사실은 이거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두드러 맞으면 어떡하지? 의원님, 그거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얼마 전에 그 동네 그 모임에 있는 분한테 그 민주당 경선 그 선거인단 참여하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모바일 투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모바일 투표 안 되는 줄 알고 현장 가서 찍어야 되는 줄 알고 귀찮아서 못 하겠다고 해서 야 모바일 된다고 또 한 10여 분간 침 튀기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홍보가 조금 더 됐으면 그렇게 하는 바람이 말함으로써 있어요. 홍보가 됐어. 아 그래요?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밖에서 지금 이 작가가, 눈을 막 크게 뜨고 좀 빨리 나오라고 끝내라고 하는데, 오늘 처음 참석한 우리 세아이 엄마. 네. 오늘 어때 해보니까? 생각보다 떨리고 지금 제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뜨는 것 같은데. 오늘 말이 많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분량이 많았어, 오늘. 제가 좀 의견이 있을 때는 좀 전투형이어가지고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정권 교체라던가 저 이제 아이 엄마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제 안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엄마들 네. 총례당 좀 가입시켜요. 근데 아무래도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 지지가 좀, 이제 자유당이죠. 그래서 열심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막내 입장이다 보니까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 사진을 보여줘. 이래도 가입 안 할 거냐고. 네, 열심히 하도록 그리고 판도라 보라고 그래, 일단. 네. 일단 판도라부터 보러 가세요. 차명진 의원이 너무 말을 못해가지고 아니, 근데, 차명진 의원만 욕할 게 아니야. 왜냐면, 차명진 의원 같은 사람이 사실 친박단체에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내가 또, 돋보이게 또 말을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원 부분만 이렇게 좀 잘라서 보여줬으면 아니, 좋겠어요. 그게 저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반 국민 상대로 하면, 둘이 비교해서, 정청래 말이 맞구나. 이렇게 비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차명진은 고마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엑스맨? 왜냐면, 우리 생각만 가지고 세상을 다 살 수는 없잖아. 우리 생각을 전파해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인사를 어땠어요? 사실 제가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는데 떨려가지고 중간에 너무 이렇게 요점도 없이 이제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그렇네요. 아, 그럭저럭 잘했어요. 예. 그리고 뭐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겠지만 저는 그 노 대통령 서거했을 때 시청에서 노 대통령 노제 지내고 그날 다짐했어요. 제가 노 대통령 있을 때 엄청 노 대통령 깠거든요. 욕도 많이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이 떠올렸냐면 사람이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어야지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이 봉화에 가자고 그랬을 때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정권 끝나면 난 무조건 가겠다. 그리고 정권 바뀔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라고 뭐 왜 했어요. 울고 그래 이거? 아 생각하면 눈물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권 끝나고 나면 노 대통령 존경했던 마음만큼 제가 정청래 의원 존경하겠습니다. 저 존경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청래당 버스 탔을 때 봉화마을 갑시다. 오, 좋아요, 좋아요. 또 그 정도는 갈 수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열일 하셔야겠는데요. 네, 열심히 버스 탔을 때 이상.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200명 이상 아, 가서 권양숙 여사하고 차도 마시고. 우와. 예? 제가 공약합니다. 와. 정권 교체 이후에 청래당 봉화마을 순례 같이 갑시다. 네. 네. 버스 탔을 때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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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오늘 어땠어요? 저도 오늘 최다 출연이야 청래시대 지금. 네, 최다 출연이라 더 좋았고.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총재가 너무 소망이만 이뻐한다. 이런 지금 댓글이 2개 있었어. 우선 그렇구나. 우선 저는 경선 신청해주신 분들께 좀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거는 제 스스로 이뤄낸 게 아니다. 그 107명이라는 그 사람들의 진정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염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덩달아 온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왜냐면 평소에 연락도 잘 못하는데 사실 쉬운 부탁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뭐 정치를 좋아하고 막 그렇지만 전화 한 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소망이는 너무 눈물이 많아. 너무 말만 하면 아니, 울어. 너무- 평소에서 그래요. 저 울지 않았어요? 네. 엄마 아빠는 했어요? 네. 네, 잘했어요. 저 울었다는 거 좀 편집해 주세요. 우리 편집이 눈물이 없어. 많으시네요. 네. 눈물. 우리는 사전 검열과 편집이 없어. 그냥 합니다. 자,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김소망, 인샬라, 새아이 엄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